자, 이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되었던 편인데요. 하나하나씩 잘 듣다 보면 자본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제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자본에 대한 분류 중 잘못된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저희는 자본하면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 누계, 이익잉여금 이렇게 5가지로 구성을 하고 있죠. 따라서 3번에 기타 자본변동 이런 부분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 다음 재무상태표에서 자본금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참 이거 자주 물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자본금이다 하면요. 혹시 아직도 기억을 못 하셨어요? 꼭 기억해 두세요. 액면금액을 표시한다. 액면가액, 액면금액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하면 액면가액이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해 주세요. 액면금액을 표시한다. 나머지 표현들은 모두 다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 자,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자본금은 할인 발행 혹은 할증 발행에 따라 표시되는 금액이 다르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틀렸습니다. 자본금이 아니라 차변에 받는 현금의 발행가액이 다른 것이고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입니다.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관없이 액면가액으로 기록을 하시고요. 자,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그리고 기타 자본금으로 구성이 된다, 구분이 된다. 자,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보통주, 우선주는 있지만 기타 자본금은 없습니다. 자, 자본금은 총 납입 금액에서 주식 발행에 따른 재비용을 차감하여 표시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본금에 대해서 보면요. 총 납입 금액에서 주식 발행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총 납입 금액에서 주식과 관련된 발행 비용을 차감해서 표시하는 건 자본금이 아니라 차변에 받는 현금의 금액, 즉 발행가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금의 설명이 아니라 발행가액 설명이고요.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자본금은 반드시 주식수의 일주당 액면가액으로 표시를 한다. 표시가 된다. 이 액면가액 이거 꼭 기억해 달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액면가액을 설명하는 거였더라. 자, 그 다음 강남스타일의 1월 1일 자본금이 5천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자, 주식수 5만 주에 대해서 액면가액 1,000원. 자, 이 상태에서 7월 1일 유상증자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유상증자 했을 때 여러분들 대변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을 받았을 때 자, 기말자본금을 물어봤습니다. 이거요. 기말자본금이라 하면 기초자본금 5천만 원에다가 증자를 통해서 늘어난 자본금을 증가분을 더해서 기말의 자본금을 계산하자. 이게 바로 이제 자본금을 계산하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될게요.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액으로 쓰자고 했었습니다. 자, 1,200원에 만주를 유상증자하다. 만주. 자, 그 다음에 많이들 하는 실수 중에 여기에다 1,200원을 곱하시는데요. 이 1,200원은 차변의 만주 곱하기 1,200원. 차변에 들어오는 발행가액을 계산할 때 쓰는 거고요. 우리는 자본금은 액면가액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액면가액 1,000원을 쓰셔야 되겠죠. 자, 하여 만주 곱하기 1,000원 하면 1,000만 원의 자본금이 됩니다. 하여 증자는 1,0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 5천만 원에 1,000만 원 더하시면 6천만 원의 기말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기말의 자본금은 얼마이냐? 유상증자를 통해서 증가한 1,000만 원을 더해서 6천만 원이다 라고 됩니다. 자, 이 현금의 발행가액에 대해서 받은 거랑 비교했을 때 액면보다 더 많이 받은 건 나중에 이제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라고 표시하시는 거지 어디로 표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본금 쪽으로 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혜성의 1월 1일 자본금이 1,000만 원, 주식수 만주, 액면가액 1,000원이라고 합니다. 6월 1일 주당 1,100원에 5,000주가 유상증자되었다고 하고요.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입니다. 기초금액 1,000만 원, 그 다음에
증자를 통해서 증가하는 자본금 대변에 액면가액 1,000원 곱하기 증자하는 주식수 5,000주입니다. 따라서 500만 원의 자본금이 증가해서 기말엔 1,500만 원의 자본금이다.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는 실수, 이 1,100원은 차변에 들어오는 현금 발행가액입니다. 그래서 1,100원에 500주다라고 해서 계산하시는, 5,000주다라고 해서 계산하시는 건 현금 금액이겠고요. 나머지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겠죠. 자, 문제에서 질문하는 건 주식 발행 초과금까지 합한 자본이 아니라 자본금을 물어보는 거니까 반드시 액면가액으로 계산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문제는요. 자본 총계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자본 총계를 계산하라고 하는데요. 내용 구성을 보면 자본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 항목과 부채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사실 자본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 근데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 나오는 거다. 이제 이 정도는 다들 알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께 시험을 들게 하는 건 누가 자산이고 누가 부채라는 거죠. 자, 뒤에 이제 1,000원 단위는 다 공통적으로 있으니까요. 제가 앞에 있는 부분만, 자, 뭐 10,000원 단위도 다 똑같네요. 그럼 이제 10,000원 단위 다 생략하고서 앞에 한번 써볼게요. 자, 현금 10만 원, 자산이죠, 10.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자산입니다, 15만 원. 단기 차입금, 부채 5만 원. 비품, 자산입니다, 20만 원. 자,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비품에 대한 가격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하고 나면 실질적 장부 가치는 15만 원이죠. 보통예금 6만 원, 미지급금 부채입니다. 8만 원, 미수금 9만 원, 그리고 지급어음이 10만 원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 자산 항목 마이너스 부채 항목은 자본 항목이 나옵니다. 자, 부채 항목부터 먼저 더해주시면 23. 자, 자산 항목은 30, 40, 여기에다가 56이네요. 자, 56만 원 마이너스 23만 원 하시면요. 얼마가 나옵니까? 33만 원이다. 그래서 정답은 자, 30 제가 잘못 계산했나 보네요. 다시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뭐가 틀렸나 볼게요. 여기에 5만 원에 13만 원, 23만 원 맞고요. 자, 자산 10만 원, 그 다음에 30, 40. 자, 여기 56만 원이 아니라 55만 원이겠죠. 자, 55만 원에서 23만 원을 차감하면 32만 원. 자, 그래서 32만 원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더라. 자, 이처럼 자산 항목에서 부채 항목을 구분해서 차감하는 내용이었고요. 이거 비품 얘기할 때 꼭 조심하자. 비품이 20만 원이 아니라 누계액을 뺀 나머지가 자산의 가치이다. 자, 주식을 할증 발행했다고 해요. 액면을 초과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얘기할 텐데요. 주식 발행 초과금은 자본잉여금이죠.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본의 분류와 해당 계정 과목의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자본금의 종류는 보통주, 우선주. 맞습니다.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주식 처분이익, 그리고 감자차익 이렇게 들어와야 되죠. 자, 어쨌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이 맞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틀린 것을 연결이 올바르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본조정은 감자차손, 그리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기주식 처분 손실, 자기주식을 나타내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었더라. 그 다음 자,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자본잉여금 금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 자본잉여금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본 조정과 상계 처리하는 걸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계정 과목별 연관성은 전혀 없다라고 했으니까 순수하게 나오는 자본잉여금들을 모두 다 단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감자차익, 자본잉여금, 이익준비금이나 사업확장 적립금은 마지막 이익잉여금에 속하고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여기까지. 나머지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에 속하죠. 자, 이렇게 더하시면 초과금 70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 30 더하면 100, 그리고 150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신주, 만주, 액면가액 1주당 10,000원, 9,800원을 발행했다. 발행 차액은 어느 항목에 해당이 되느냐? 자, 이제 많이들 연습을 하신 분들은 알아요. 액면보다 적은 돈을 받으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이다. 이렇게 3번을 정답으로 체크하실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거 굳이 해보자고 한다면 대변의 자본금, 자,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만주 곱하기 10,000원.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1억 원의 자본금. 차변의 현금에 대해서는 만주 곱하기 9,800원. 얼마가 되는 거다? 9,800만 원. 자, 그래서 1억 9,800만 원, 나머지 200, 뭐라고 불러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이렇게 해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조정 항목에 들어가는 요소이더라. 자, 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다 이런 얘기 없으니까 괜히 문제 꼬아서 생각하지 마시고요. 액면보다 적은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인 겁니다. 자, PJ전자는 주식 1,000주, 액면 1,000원. 자, 대변의 자본금이 100만 원. 그걸 1,500원에 증자했대요. 자,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 100, 차변의 현금을 받았다고 했을 때 1,500원 곱하기 1,000주 150만 원. 자, 액면을 초과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원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50을 썼어야 된다. 자, 헌데 보니까 현금의 액수가 150이 아니더라. 왜냐? 관련된 재비용 10만 원을 지출하였다고 하니 10만 원을 차감하면 140이더라. 하여 주식 발행 초과금이 50인 줄 알았지만 액면을 차감한 나머지는 40만 원이더라. 자본금은 100만 원, 주식 발행 초과금은 40만 원. 따라서 올바른 것 1번밖에 없겠네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 40만 원입니다. 이렇게 주식 발행비가 있으면요, 발행가액을 줄이시면서 초과금도 함께 감소하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자본의 분류와 그에 속하는 계정 과목을 연결한 것이다. 틀린 것. 자, 자본금은 보통주, 우선주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 맞습니다. 자본조정, 자기주식 자본조정 항목이라 그랬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이익잉여금이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속하는 거냐? 그렇죠. 자본조정 항목에 속하고 있는 거였죠. 자본조정엔 자기주식,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감자차손, 자기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그 다음 자기 주식을 구입 가격보다 낮게 처분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구입을 100원에 했는데 낮게 70원에 처분했다고 해볼까요? 그럼 대변에 자기 주식은 100원짜리, 차변에 받은 현금 낮게 처분했다 70, 차변에 비싼 걸 싸게 처분했으니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어디에 표기하는 거다? 이와 관련해서는 자본의 마이너스 성격, 자본 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기주식 처분 손실이 나오는 거래는 자본 조정에 속한다. 자, 다음 중 주식회사의 자본 구성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바르게 짝지은 것을 물어봤는데요. 자, 1주의 액면금액에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다. 자, 액면가액 곱하기 발행 주식수, 바로 자본금입니다.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자본거래의 잉여금, 자본잉여금. 정답은 2번. 자, 디귿은 회사의 영업활동의 결과로 발생한 순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이다. 이익을 원천으로 하는 잉여금이다. 이익, 잉여금. 자, 정말로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다 보면 문제 안에 답이 있네요. 요거 잘 정리해주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갑시다. 다음 보기 중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하는 항목을 모두 고르래요. 자, 이익잉여금 봅시다.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적립하는 거 이익준비금. 요거 이익잉여금 항목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다.
자, 니은번에 액면을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 그 액면을 초과하는 금액. 사실 기억번이 정확하게 답이라는 걸 알면 니은은 이익잉여금에 속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겁니다. 왜? 기억 아니면 기억 디귿이 정답이니까. 그러면 니은번은 뭐냐?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을 초과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고요.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어디에 속하는 거다? 자본 잉여금에 속하죠. 자, 디귿번. 감자를 행한 후 주주에게 반환되지 않고 회사의 불입자본으로 남아있다고요. 자, 감자를 했는데 회사가 남겼어요. 회사가 남긴 이익은 감자 차익이죠. 이 감자 차익은 자본 잉여금에 속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에 속하는 건 1번 기억번 이익 준비금밖에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자본 항목의 분류로 틀린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 맞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결손보전 적립금 이런 건 이제 이익이 났을 때 이익이 났을 땐 상관이 없는데 마이너스가 났을 땐 결손금이라고 하겠죠. 감자차손 자본조정 맞습니다. 혹 3번을 잘 모르셔도 상관없는 게요. 1번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매도 가능 증권에 대한 평가 이익은 이익잉여금이 아니라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이죠. 그래서 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을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 중 기업회계 기준상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항목이 아닌 것을 물어봤어요. 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1번 하나, 2번, 3번 잘 모르겠다. 4번에 보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나 이거 명확하게 어디 들어가는지 안다. 자기 주식에 대한 마이너스 자본 조정. 자, 그래서 2번, 3번을 잘 몰랐어도요. 4번이 자본 조정이라는 걸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항목이 아닌 거 4번이 정답. 다시 말해 1, 2, 3번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에 들어가는 항목이다. 그래서 해외사업 환산 손익, 그 다음에 현금 흐름에 대한 파생상품 평가 손익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자본활동으로 아직 생기진 않았지만 생길 것을 예상하는 계정들인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평가라는 표현이라든가 환산이라는 표현이라든가 이 평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해도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정말 많이 기억을 하는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 조정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현물 출자로 인해서 주식의 발행 금액, 즉 차변에 받는 돈에 대한 건데요. 이건 이제 현물의 공정가치, 시가로 기록을 하자고 했었고요. 기말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당기의 이익잉여금 처분이 반영된 후 금액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정답이었다고 하니까 일단 요거 체크하고 3번. 주식 배당과 무상 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는데요. 이 순자산이라 하면 자본이겠죠. 자, 주식 배당은 이익잉여금을 빼다가 자본금 올리는 거고요. 무상 증자는 자본 잉여금 빼다가 자본금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 5권 갖다 놓고서 5번째 책을 빼서 위로 올리든 2번째 책을 빼서 위로 올리든 전체 책의 높이가 변함이 없다라고 했던 것처럼 순자산,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의 발행 가격이 액면을 초과할 때 그 초과금을 말하는 거죠. 따라서 1, 3, 4번은 확실한 답이고요. 2번이 왜 틀렸냐라고 할 텐데 기말의 재무상태표상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 우리 항상 이제 재무상태표 2016년도 걸 작성을 한다고 하면 12월 31일 날짜로 우리가 BS를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이 BS 같은 경우에 현재 이익이 얼마 남았는지만 결정을 한 거고요. 그 이익과 관련돼서 처분을 하는 사용 내역은 다음 연도 이제 결산을 하면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익 처분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 안에는 이익 처분이 되기 전 상태의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사항이 반영된 후 금액이다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이익잉여금이 아직은 처분되기 전의 금액입니다. 자, 결산을 해야 이익 처분을 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의 날짜에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수원기업은 결산 시 회사 자본의 구성 내용이 자본금 5천,
자본잉여금 300, 이익준비금 70, 당해년도 당기순이익이 50만 원이었다. 현금 배당을 30만 원 할 경우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할 최소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자, 사실 이런 문제 읽다 보면 좀 기운 빠져요. 왜냐? 어려워서 한참 포기할까 말까 했는데 뒤에 보니까 너무 간단한 거 물어보는 거야. 이익준비금의 최소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봤다고요? 자, 여러분들 우리 기억하고 있죠? 현금 배당의 10%, 10분의 1. 현금 배당을 300 했어요. 그러면 10%인 3만 원. 이만큼만 이익준비금을 적립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최대 금액을 물어봤다고 한다면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니까 5천만 원의 절반인 2,500이었겠죠. 자, 하지만 최대 금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최소 금액이었기 때문에 30만 원의 10%인 3만 원이 정답. 위에 있는 건 그냥 다 여러분들의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거고요. 자, 그 다음 자본금 1억, 회사가 2월 결손금 1,800을 보전하기 위해서 유통 중인 주식 중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을 무상 소각하였다. 자, 그에게는 여러분들 자본금 1억 중에 5분의 1, 다시 말하면 2천만 원이거든요. 이 2천만 원의 자본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변에 자본금 1억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2천만 원을 차변에 가지고 왔죠. 그리고 나서 대변에 현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에 결손금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본금을 줄여서 회사가 가지고 있던 결손금도 줄이겠다 이거예요. 근데 결손금이 1,800밖에 안 되는데 자본금을 2천이나 줄였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변에 자본을 감소시켰지만 회사가 안에서 보는 이익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 결손을 적게 처리했으니까. 따라서 200만 원의 감자차익이 생깁니다. 자본금을 차변에 갖다 빼실 때 대변에 부족하면 현금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대변엔 감자차익이라고 하죠. 자본금을 감소시킬 때의 차이를 감자차익이라고 한다. 따라서 정답은 감자차익 200만 원이었다. 자, 그 다음에요. 자, 회사는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주주에게 2천만 원의 주식을 무상 소각하면서 1,800만 원만 결손금을 정리했기 때문에 200의 감자차익. 유가증권을 보유함에 따라 무상으로 주식을 배정받은 경우에 회계처리 방법. 자, 주식을 받는 입장에 우리 회계처리. 자, 배당금 수익 아닙니다. 현금 배당일 때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장부 가격을 증가시키는 회계처리에서는 안 하죠. 대신 수량과 단가만 새로 결정한다. 이게 정답. 자, 3번이 틀린 이유는 장부 가액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한다고 해서 4번도 역시나 장부 가격을 증가시켜주는 회계처리를 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이거 앞에서 메인 내용 잘 들으셨으면 아실 텐데요. 100주를 가지고 있다. 한 주에 7,700원씩이었다. 따라서 나는 77만 원의 단기 매매 증권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가 주식을 배당해줬다. 그래서 10주가 증가해서 현재 110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식의 장부 가격이 변하진 않는다. 계속해서 77만 원. 대신 이렇게 주식에 대해서 배당을 받으면 한 주당 단가가 7,000원으로 떨어지면서 이렇게 110주가 생겼기 때문에 주식의 수량과 단가를 조정해준다. 하지만 자산은 변함이 없으니까 장부 가격은 그대로 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정답.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주식 발행회사가 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주식 배당 후 상태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주식을 발행한 회사예요. 주주회사죠. 이익 배당을 주식으로 배당한다고요? 자, 잉여금을 줄이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썼다가 대변에 자본금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배당을 하니까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요. 자본금은 증가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본의 요소들이 변화한 거기 때문에 서로 자리만 체인지한 거라 자본 총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자, 틀린 걸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번.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틀렸어요. 이익잉여금은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 후 자본금이 증가할 거고요. 총 자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뭐 배당을 했으니까 발행하는 주식 수는
증가하겠죠? 자, 반대로 이제 배당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여러분들 해보셨던 것처럼 100주가 110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회사 발행 주식 수도 100주가 110주로 이렇게 늘어나겠죠. 자, 하지만 1번에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라는 표현은 틀렸다.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게 되어 있어요. 자, 다음 중 이익잉여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나, 이익잉여금이 아닌 거 누굴까요? 정답은 3번. 여러분들 찾으셨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자본 잉여금에 속하는 거 진짜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네요. 그죠? 자, 그다음 이익잉여금 청구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없는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거 물어보면 좀 당혹스러울 텐데요. 가장 단순한 건 프로그램상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클릭해 보시는 거고, 혹시 뭐 그렇지 않고서 센스를 발휘해서 푼다고 한다면 3번이 정답. 나머지들이 이익잉여금 요소인지 잘 모른다 하더라도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조정 요소니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들어갈 일은 없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에 전입하였을 경우에 다음 설명 중 올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익잉여금을요, 자본금으로 넣었대요.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올렸대요. 그럼 이익잉여금은 줄어들고요. 자본금은 증가하겠죠. 하지만 둘 다 자본이기 때문에, 자본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 줄고 자본금이 증가한다 하더라도요. 전체 자본의 합계는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전체 자본은 변함이 없다. 자본이 불변한다. 자, 자본 총액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표현 다 틀렸겠네요. 자본금만 증가하죠. 자, 3번이 정답. 자, 다음 거래 중, 회계 거래 중 자본 총액의 변화가 없는 것. 자, 주식을 할인 발행하든 할증 발행하든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요. 차변에 돈이 들어오고요. 대변에 자본금이라는 주식을 기록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자본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만들든 할인 발행이든 주식 발행 초과금을 만들든 할증 발행이든 상관없어요. 자, 그다음 단기 순손실이 생겼다고요. 자, 단기 순손실이 생기면 그만큼 이익이 줄어듭니다. 이익이 줄어든다는 건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든다는 건 전체 자본의 합계가 감소. 정답은 2번에 이익준비금을 계상하다. 자,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빼서요. 이익준비금을 적립한다 하더라도요. 이익잉여금 자본 성격이 줄어든 만큼 이익준비금 자본의 성격이 다시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자본에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자, 27번 다음 중 자산의 증가 감소도 없고요. 자본의 증가 감소도 없는 경우. 자, 우리 보시면 유상증자다라고 하면 방금 보셨던 것처럼 액면 발행이든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자본도 증가하고 자산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3번에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차변에 현금 쓰고 대변에 자본금 쓰는 거 다 똑같으니까 결국 정답은 2번에 무상증자. 무상증자는 자본 잉여금 요소가 감소하지만 다시 자본금 요소가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 전체 합계에는 변함이 없죠. 자산이 들어오고 나갈 일도 없고요. 따라서 2번이 정답. 자,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았대요. 자, 수선비를 비용 처리하지 않으면 비용은 과대계상이 되어버릴 테고요. 유형자산 가격을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을 했대요. 과대계상. 그러면 자, 비용을 과대계상하면 이익이 자, 비용을 원래는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하지 않았대요. 그럼 비용은 과소. 자산 처리했대요. 자산이 과대. 자, 비용을 과소 처리하시면 이익이 늘어납니다. 과대. 이익이 늘어나면 이익잉여금도 같이 늘어나게 되어 있죠. 과대. 이익잉여금이 늘어나면 자본도 늘어나게 되어 있죠. 자, 정답은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1번이 정답. 자, 자산의 장부가격 과대계상되고요. 자기자본 과대계상, 자본의 총계 과대계상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에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자, 사실요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해도요, 보기만 가지고서도 정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자산은 내 머릿속에 플러스, 자기 자본도 플러스, 자본도 플러스,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자 그랬다. 물론 당기순이익도 플러스. 그럼 플러스들이 모두 다 증가가 되거나 아니면 감소가 돼야 되는데 이 2번, 3번, 4번은 과소로 모두 다 마이너스다. 얘만 혼자 플러스가 되어 있다. 자, 어차피 답이라는 건 색과 다른 나머지 하나.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이 1번이겠구나.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자, 다음 문제도 한번 그렇게 풀어볼까요? 자, 문제 하나도 안 읽고요. 여기 보기만 볼게요. 자, 근데 이제 보기 볼 때 조심하실 점이 있겠네요. 이 문제는 당기순이익 플러스 맞고요. 이익잉여금 플러스 맞아요. 자기자본도 플러스 맞아요. 근데 이들이 모두 다 감소. 그럼 자본금은 뭐냐? 자본금 내 머릿속에 플러스인데 얘도 감소인데. 자, 조심. 기계장치에 대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비용을 통해서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이익에 영향을 미친 게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케이스예요. 이 자본금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려면 증자, 감자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이랑 비용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본금이 감소한다는 건 지금 상황이 주식을 감소시키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 자, 다음은 역시나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자, 이익, 자본, 이익잉여금 증가, 얘만 감소. 그래서 2번이 정답. 자, 맞는 것을 물어본 거였는데요.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로 처리했다고요? 그럼 자산을 늘리는 대신에 비용을 늘려버린 거니까 비용이 늘어나면 이익이 감소하면 이익잉여금 감소하면 자본이 감소, 자산이 감소.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감소한다라는 얘기가 2번밖에 없죠. 자, 기말재고 자산을 실제보다 높게, 자,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었습니다. 네, 머릿속에 플러스 요소인 자산이 과대. 자, 매출원가 마이너스, 매출총익, 당기순이익, 자본 플러스. 자, 플러스들은 모두 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다. 자산이 과대 계상이 되면 이익도 증가, 자본도 증가. 이렇게 돼야 되고 마이너스 성격인 매출원가만 감소. 정답은 4번이 혼자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결산일에 대손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대요. 자, 12월 30일 날 결산하는 날 차변에 우리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냐면 대손상각비라는 비용을 인식하고요.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 자, 그런데 충당금을 과소 설정했다는 건 차변과 대변의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 대손상각비, 비용을 과소 설정했다는 얘기겠죠. 자, 비용을 과소 설정하면 이익이 커집니다. 이익이 커지면 이익잉여금이 커지고요. 이익잉여금이 커지면 자본이 커지고요. 자본이 커지면 자산이 커지겠죠. 자, 그래서 보시다시피요. 내 머릿속에 플러스인 이익, 자본, 자산은 적어진다. 과소. 같은 방향. 얘만 많아진다. 따라서 1번이 정답. 알고 보면 이익이 증가해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당기순이익이 증가한다. 이렇게 답을 찾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내 머릿속에 플러스 요소들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이제 서로 보기가 다른 하나를 찾으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저처럼 일일이 하나하나씩 따져보셔도 좋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찍어야 된다고 하시면 1번 아니면 2번 중에 찍어야 되겠죠. 하나는 당기순이익이 많아진다고 하고 하나는 적어진다고 하는데, 그죠? 자, 다음에 거래로 인한 설명 중 맞는 것은 보유 중인 기계장치를 장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처분했대요. 자, 유형자산에 대해서 처분할 때 장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떠오르세요? 유형자산을 처분했는데 낮은 가격이다. 손해를 보겠죠.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면 비용이 발생하죠. 그러면 이익이 줄어들고요. 이익잉여금이 줄어들죠. 이익이 줄고 이익잉여금이 줄고 그러면 자본도 줄어요. 이렇듯 자, 유형자산에 대한 처분 손실이 생겼다라고 하면은 부채랑은 일단은 상관이 없고 자산과 자본만 보았을 때 자산도 줄고 자본도 줄고
그래서 정답이 4번이 정답. 부채랑은 상관이 없었다. 자산과 자본만 놓고 봤을 때 둘 다 플러스 성격,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겠다. 자산도 감소, 자본도 감소.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생기면요, 비용이 생기니까 자산을 처분한 만큼 자산도 줄어들고 결국 자본도 처분 손실로 인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중 빈칸의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사실 이제 회계 2급을 배우지 않으면 이 아직 성급비용 미수수익이 학습이 되기 전이라 여러분들 좀 어렵게 생각하실 텐데요. 이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선급 비용하면 자산이죠. 미수수익도 사실 자산입니다. 당기순이익이 과대가 되려면 내 머릿속에 플러스인 자산도 함께 과대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보기에 과대가 되어 있는 4번이 정답입니다. 굳이 먼저 지급한 비용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비용을 줄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더라. 선급 비용이 자산 성격, 미수수익이 자산 성격, 같은 플러스 요소 자산 성격과 이익을 비교했을 때 둘 다 이익이 증가한다는 건 자산 성격이 둘 다 증가를 했겠구나.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 자, 이 문제 푸실 때도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보면 뭐뭐뭐의 관계냐면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연결을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요. 아, 얘가 지금 나한테 자산과 부채와 자본들 간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구나. 그러면 증가하고 감소하고 이렇게 따지면 혹시 오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아무거나 임의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는 거죠. 자, 저는 부채랑 자본 똑같이 이제 5 넣고 자산 10을 넣었어요. 어쨌든 왼쪽 차변의 자산의 합계가 오른쪽 부채와 자본의 합과 일치하면 되죠. 자, 이제부터 증가하면 플러스 1, 감소하면 마이너스 1 쓸게요. 첫 번째 자산이 증가하고 그러면 11이죠. 부채가 증가하면 6. 자본은 여전히 5. 자, 근데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2번에 자산이 증가하고 11, 부채가 감소하면 5에서 1을 빼면 4, 나머지는 6. 자본이 반드시 증가한다. 어때요? 자본이 반드시 증가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었죠. 자, 3번도 해보시면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고정이 되었을 때, 아, 여러분들 이게 6이 아니라 뭐겠어요? 7이겠죠? 자, 이 상태이면 얘가 6이죠. 그래서 자본이 반드시 감소한다는 얘기 틀렸다. 자본은 또 증가하게 될 거다. 자, 자산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했다. 6. 그러면 자본은 반드시 감소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예시 숫자들을 넣어서 풀어보니까 어때요? 금방 풀리죠. 자, 그래서 자산, 부채, 자본을 관계를 물어본 거다라고 여러분들께 파악을 하시고서 왼쪽 차변 자산의 합계가 부채, 자본이 일치해야 되니까 임의의 숫자를 하나씩 넣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본에 대한 문제를 쭉 풀어보셨어요. 사실 이제 앞에 이론이 워낙 어렵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뒤에 이런 기출문제를 풀고서 다시 한번 이론 파트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고요. 또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뒤에 보시면 실습에 일반전표 입력 연습에 자본 파트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을 또 풀어보시다 보면은 앞에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하는 얘기고요. 뒤에 이제 가볍게 수익 비용 계정들 나와 있으니까요. 그 부분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